여러분 바로 이어서 수업 시작할게요. 네, 창업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 앞에서 봤었던 창업 성공 사례 첫 번째 반려동물 카페 호텔인데요. 여러분 우리 애완동물이 사실은 정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1인 가구가 앞으로 키우게 되는 그 애완동물에 대한 뭐 병원부터 혹은 카페 또 유치원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성공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창업 성공 사례를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좋은 입지 선정이에요. 좋은 입지 선정은 사실 저희 수업 시간에 수차례 반복을 했었잖아요. 왜 좋은 입지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좋은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입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통이 있습니다. 인구와 교통이 모두 다 만족이 되는 곳이 사실은 가장 큰 좋은 입지고, 이 인구와 교통을 어우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상권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합니다. 좋은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교통을 가장 주된 세부 항목으로 보지만 인구와 교통을 더 큰 항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반려동물 카페 같은 경우에서의 좋은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더 조건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선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주거 지역에서 우리가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지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빌딩에서 키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 선정은 대부분 인구와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강아지를 충분히 많이 키울 수 있는 그 강아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바로 주택가가 여기선 가장 큰 좋은 입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이 가장 좋겠죠. 특히 그 지역 내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의 수가 또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이처럼 인구와 교통이라는 두 가지의 공통된 모든 전 창업에 대한 조건을 망라하는 이론적인 거는 동일하나 약간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상업 조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가장 큰 상업 대상지가 주거지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카페를 하는 성공 창업을 위한 조건에서 좋은 입지 선정은 바로 주택가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단골 고객 유치인데요. 여러분, 장기 단골 고객을 유치할 때 보통의 창업의 성공의 조건을 했을 때는요, 어떤 걸까요?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야겠죠. 그리고 어떤 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골이라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고객의 니즈를 내가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단골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치할 수가 있죠.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장기 단골 고객이라고 하면 어때요? 강아지를 꼭 키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1인 가구가 많은 곳이거나 아니면은 강아지를 보통 많이 키우는 어떤 인구에 대한 특징, 뭐 그게 성별일 수도 있고요. 연령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경제성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의 어떤 구성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예전에 그 사이트에 가서 상업 입지 분석을 했을 때 다양하게 모든 것을 통계치를 했었던 나의 주요 고객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강아지에 대한 어떤 창업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봐야 되는 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마음껏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또 돼야 되는 게 이 카페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휴식 공간이 되어야 계속 찾을 수 있게 되고 동물에 관한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 또 반려동물 관리 방법이나 응급상황 등의 대처법, 뭐 행동하는 법들, 기초 훈련들도 다 익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그 안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고
또 강아지의 주인이 어떻게 고객들의 신뢰도도 덤으로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곳의 서비스와 이곳의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 단골 고객들이 알 수 있는 그 니즈는 어떤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도 고객인 나도 주인인 나도 같이 함께 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 라는 게 단기 단골 고객 유치에서 서비스나 어떤 고객의 니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카페의 가장 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가지고 가서 같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여의도의 IFC몰 혹시 아시나요? IFC몰에 가면은 강아지를 실질적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아지와 나와 주인인 내가 같이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장 바란다는 어떤 진짜 그런 고객의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 니즈를 어떤 거요?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서 장기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창업을 하려면 그 분야를 정말 전공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알아야 된다라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풍부한 지식?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가 어떤 이상 행동을 할 때 강아지는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인데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 행동적으로 보여줬을 때 그 행동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믿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카페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는다. 이것은 결국엔 내가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 그죠?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요?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와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활발한 동물들이라도요, 주인이 없는 낯선 환경을 처음부터 잘 적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작은 이상 행동에도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 줘야 되겠죠. 동물의 평소 건강 상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약국을 가거나 병원에 갈 때도 내가 복용했던 약도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하고 하잖아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 카페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성격은 어떤 건지,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는 보호자한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필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이 카페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차트를 만들었어요. 성공적인 프로필.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강아지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처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포트폴리오처럼 그들만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그들의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관리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접근성과 휴식 공간. 세 번째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잠재적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거요? 얘네는 어떤 걸 만들었다고요? 네. 얘들만의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필을 다 정리를 해놔서 처음 오는 직원들도 예를 들어 안에서의 그 인력에 대한 그 회사 자체에서도요 충분히 그 동물들의 특징을 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떤 거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동물 케어의 시행착오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살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 보세요. 뭐 물론 지금 뭐 알바가 했다 어쩌다지 어떤 걸 보죠. 우리는 리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아는 내돈내산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죠? 내돈내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리뷰를 쓴다는 거는 어때요?
그걸 직접 경험해봤던 어떤 실질적인 진짜 홍보 말고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 동물 케어의 시행착오와 경험과 노하우들을 충분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걸 합니다. 어떤 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나의 어떠한 경과,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경력, 이 분야에 대한 얼마큼에 대한 노력,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슈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으면 되게 좋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낭패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하나하나 가지고 어떤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직접 경험해 보면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특히 알아야 성공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반려동물의 카페 오너들의 공통된 의견은 본인도 강아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끊임없이 배우면서 운영 노하우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나의 경과, 경력과 노력들로 계속적으로 솔직하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거.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과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거요? 인용하는 법. 노하우. 그게 결국에는 다른 타겟으로 한다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고 나를 스스로 한다면 나의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다시 한번 재계획하고 설계한다라는 게 되겠죠. 뭐 유사한 걸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죠? 5번째, 반려동물의 경영에 대한 치밀한 설계입니다. 여러분, 경영에 대한 치밀한 설계 어떤 걸까요? 회사를 운영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을 치밀하게 운영할까요? 바로 이 곳 안에 있는 조직에 대한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처음에 맞이할 때 있는 뭐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죠? 이 강아지들에 대해서 아프거나 뭐라는 거 했을 때 어려워지는 경우에 아이들이 아플 때 메디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기호도에 따라서 매번 안에 어떤 카페에 어떤 운영하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프로필에 대한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쪼개겠죠. 예. 회원제, 마일리지 등 매장 운영의 팁과 카페 설계로부터 운영까지 세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될 거고요.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 혼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미리 받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 나간다는 거죠. 비록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이 반려동물 경영에 대한 치밀한 설계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마케팅과 매출 및 수익 관리입니다. 여러분 마케팅, 매출, 수익 관리 우리 되게 많이 배웠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매출과 수익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문제도 한번 냈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월 비용으로 하거나 혹은 연 비용으로 해서 내가 매년이나 매 달마다 얻을 수 있는 고정 수익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고정 수익과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변동적인 수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선 바로 5번에 갔던 어떤 조직의 어떤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고정 수익, 변동 수익을 조금 더 했었던 거면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또 여기서 나올 거고요.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 6번이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례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케팅과 매출 및 수익 관리에서 당연히 매출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까 했을 때 이 성공 사례에서는 바로 홈페이지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서부터 SNS, 온라인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하는 법, 유튜브, 수익 창출, 다양한 콘텐츠들을 스스로가 다 배웠어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든 어떤 툴로도 내가 마케팅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배우고 거기에서 총 투자 비용에 대한 수익을 철저히 분석을 했겠죠. 투자 대비 수익이 많아야 우리는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총 투자 대용 대비 수익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매달 면밀히 분석해 나갑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를 언제요? 얘는 매 달마다 분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수익 구조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특히 보이지 않게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예, 보이지 않게 나가는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 혹은 예상치 못한 씀씀이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행착오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용을 줄여 나갑니다. 수익 구조를 수시로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창업의 성공사에서 특히 반려동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공 창업을 위한 조건을 채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컨텐츠 창업 성공 사례를 다른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미리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바로 구글 위키하우입니다. 여러분 위키백과는 들어보셨는데 위키하우는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위키하우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컨텐츠의 창업의 성공 사례입니다. 왜 성공 사례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왜 이걸 표현했냐면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라는 건데 뭐냐면 온라인에서 가장 신뢰받는 하우투 웹사이트인 위키하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해서 어떤 거든지 알려주는 어떤 우리의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는 무궁무진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그 정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how to 갑자기 영어인가요? 못 많은 방법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긴 좀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뭐야?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 합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 하는데 그 배워볼까 해서 여기 이제 검색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요?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지식백과? 그죠? 네이버에 지식백과 있어요. 네이버 가면은 지식백과. 지식인이 리플 달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창업의 성공 사례에서 구글 위키하우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어 궁금했던 것들을, 특히 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이 구글 위키하우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조건을 볼게요, 여러분. 성공적인 조건을 보면 구글 위키하우에서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구글 위키하우의 그 세부적인 핵심 요소가 총 4개가 있는데 왜 4개냐? 보시면 1번 양질의 컨텐츠, 2번 컨텐츠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비전, 3번은 창업자의 정체성 마인드, 4번은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글 위키하우라는 것은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아이템. 어때요? 누구나 지금 다 있죠. 여러분 온라인 사이트는 정말 많아요. 온라인 사이트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거기에서의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 4가지인데 어떤 거요?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번 양질의 컨텐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를 고용을 한다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렴풋이 아는 거, 선무당에 사람 잡는 어떤 정보가 있지 않다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무엇이든 가르쳐주기 위한 위키라고 하고 좀 크게 내세운 이 위키는 우리가 뭐뭐 하는 방법을 빵이라고 나오네요. 죄송해요. 방법을 찾다. 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마는 방법을 찾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방향이랑은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찾을 때 이런 방법들을 모아둔 위키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검색 사이트라고 해요. 윗몸 일으키기처럼 간단한 운동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피부관리법이라든가 이성을 사귀는 법, 뭐 마법사가 되는 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이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하는 방법을 찾아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신뢰감을 줄 수가 있고 더할 나위 없이 니즈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단어를 검색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 구글 위키아우의 가장 성공적인 핵심 요소의 첫 번째 양질의 컨텐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썼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네이버나 어떤 포털 사이트에 구글이나 바로 검색을 할 때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입시, 뭐 수능, 취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 AI 인공지능의 그 사이의 전 단계가 바로 저는 위키아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이유가 AI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뭐 하는 방법을 찾아줘 라는 검색이 이미 문장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단어형이 아니라 문장형으로 쓰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양이 아니라 양질의 어떤 퀄리티로서 승부한 게 구글 위키아우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대부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종에서 그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그들과 다른 무언가 특출난 게 있어야 합니다. 구글 위키아우는 바로 늘 단어로 아주 짧게 검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패턴을 바꾸는 문장형으로 검색을 할 수 있었고 그 문장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말 그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는다. 그것도 무료로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상업의 어떤 입지 조건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무료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봤던 것처럼 내가 중요한 거에 대한 것을 문장으로 넣었을 때 조금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컨텐츠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포털 사이트는 광고가 많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많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겠다는 목적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공짜로 어떤 거를 하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광고들이 들어와서 XXX 누르다 보면 내가 얻는 결과는 빨리 얻는 게 없어서 유료화를 하듯이 사실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마인드가 상업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 위키아우는 컨텐츠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비전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죠. 블로거가 뭐 컨텐츠 회사의 대표 이걸 다 떠나서요. 일상생활의 속에 평범한 궁금증 그리고 해결 방법 등을 제시를 해서요. 고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고객에게 어떤 거요? 유익을 주겠다. 라는 어떤 그 마인드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개의 마인드 중에서 고객 중심의 마인드가 모든 사람들한테 진심 어리게 다가갔겠죠.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인기 비결입니다. 세 번째, 창업자의 정체성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거를 창업한 사람들의 마인드 어떨까요? 우리 기업인 마인드도 배웠었잖아요. 어때요? 뭐 인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때요? 내가 굉장히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어떤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 그러면은 기업 마인드 중에서 바로
혁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사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러나 계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맞춤식으로 전달하겠다는 어떤 콘텐츠 창업의 비즈니스 원칙을 교과서적으로 유지해온 결과가 이 오늘의 성공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변화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요? 온라인이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못 마는 방법을 문장형으로 찾다라는 것을 고객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창업자의 정체성 마인드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네 번째,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에 어떤 거요? 단순하지만요. 내가 차별성은 아주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동일한 포털 사이트와 한 끗 차이 다른 이 구글 위키하우는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창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콘텐츠 창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창업의 경우 지식과 트렌드의 사이클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시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구글 위키하우는 충분히 했다라는 거죠. 쿠팡이 모든 배달 업체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배송이라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보다 심플한 거 고객은 빨리 받기를 원한다 라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창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할 때 나의 이야기에 리플을 빨리빨리 달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리플까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을 어떤 식으로 통계화를 시켜서 통계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목록을 뽑아내고 그 목록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달아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 답 형식을 컨텐츠로 맨 앞에 내세우게 되는 거죠. 네,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위키하우의 성공 사례 4가지 중에서 4가지를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주된 것은 바로 컨텐츠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비전. 이 하나가 사실은 1번과 3번과 4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아우를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위키하우를 한번 카테고리 있게 둘러보시면요. 사실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막 얼굴의 점 위치로 보는 관상도 있고요. 뭐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4가지 정보 이런 거는 사실 뭐 다른 데도 좀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스윗하고 로맨틱한 사과 문자 33가지 전문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호감 별자리, 뭐 복부 전공 운동하기, 그죠? 이런 것들. 저는 키보드 단축키로 원하는 것들 이제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 카테고리를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뭐 약간 조금 더 이 상위 버전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공학, 뭐, 사회, 뭐 인문, 뭐 경제. 뭐, 뭐, 복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더 큰 부서, 뭐, 환경, 응? 뭐, 법,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사회. 어떤 거요? 가족 및 일상생활.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을 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구조 이거 안 하죠. 당장 가장 처음에 맞이하는 사회가 어디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즉 카테고리에 대한 것서 여기서도 제일 많이 뽑았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뽑았을 수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둘러볼 수밖에 없게끔 이 창을 손쉽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쪽의 가장 큰 창업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조금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